아이를 오래 공부시키고 싶은 부모일수록 오히려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시간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이를 쉬게 하는 방법에도 늘 목적이 들어갑니다. 이제 쉬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책은 읽었으면 좋겠고, 게임보다는 보드게임이 더 의미 있어 보이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체험이나 전시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를 위한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부모의 기대와 기준이 은연중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이는 그걸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놀이, 엄마가 좋아하는 방향, 엄마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쉼, 아이는 그 공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렇게 쉬는 게 맞나? 엄마는 사실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이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부모의 기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좋은 체험보다도 그냥 두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하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며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어른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아이의 내면은 자랍니다. 사색하는 힘, 혼자 생각하는 힘,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힘,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힘. 그리고 사실 모든 창의적인 생각은 대부분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긴장하고 압박받는 상태에서는 정답을 빨리 찾으려는 사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힘이 빠진 순간, 멍하니 있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걷거나 누워있는 순간에도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마치 유레카 같은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소설의 주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기발한 발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샤워하다가 누워있다가 산책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영감을 얻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갑자기 떠오르는 노랫말이나 멜로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걷거나 자기 전에 누워있다가도 급히 녹음기에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조각들로 곡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창의성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전투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관리되고 놀이에도 목적이 붙고 모든 시간이 성장과 연결됩니다. 심지어 노는 것조차 부모의 개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놀지, 어디를 가서 놀지, 어떤 활동이 더 의미 있는지, 어떤 놀이가 더 교육적인지까지 계속 부모가 판을 깔아줍니다. 물론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놀이와 쉼까지 부모가 설계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스스로 점점 모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이 하고 싶은지, 어떤 놀이가 진짜 즐거운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지, 그걸 느껴볼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엄마가 준비해준 즐거움에는 익숙해지지만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발견하는 힘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메타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방식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는지 아는 힘. 그건 누가 계속 방향을 정해줄 때보다 때로는 혼자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더 잘 자랍니다. 사실 어떤 사교육을 시킬지, 어떤 커리큘럼을 짤지, 어떤 정보를 더 찾아볼지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학원을 10개 보내는 게 쉽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해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가만히 두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방치하나?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남들은 다 시키는데 우리만 쉬어도 되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열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뒤처지는 시간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방치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기 시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겨우 생긴 쉬는 시간까지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개입한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표든 사교육이든 어쨌든 계속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만큼은 때로는 그냥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뒹굴거려도 되고 멍하니 누워있어도 되고 낮잠을 자도 되고 쓸데없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혼자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그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닭이 아주 작은 케이지 안에서 태어나 평생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다면 그 닭은 그 공간이 답답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닭장을 보며 말합니다. 답답해 보인다. 불쌍하다. 조금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아이도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늘 관리되고, 늘 방향이 정해지고, 늘 누군가가 좋은 걸 골라주고, 늘 다음 목표가 있는 삶. 아이는 처음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편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24시간 무언가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넣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세하게 주말과 평일의 자투리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은 언제나 터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이를 오래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 해주는 능력만큼이나 때로는 가만히 두는 능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는 누구의 기대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야말로 아이를 가장 깊고 단단하게 자라게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